지금서부터는 수시 지원을 해야 될 텐데요. 보통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들께서 먼저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시고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을 갖다가 마련했는데요. 부모님들께서 꼭 수시 지원을 위해서 알아야 될 용어, 오늘도 연 코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연 코치님. 안녕하세요. 수시 지원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가 아이들에게 맡겨놓으면은 그냥 아이들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열이면 열 다 나중에 그런 걸 적었었어야 돼요? 그런 게 있었었어요? 뭐 이렇게 당황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오늘 이야기 드린 것들을 기초적으로 알고 계시고, 우리는 배운 사람답게, 아이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가장 좋은 방향, 최상의 결과물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시 지원에는요, 가장 큰 유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 교과 전형, 교과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종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부르는데,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대학에 지원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전부 다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전형 이름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농어촌 아니면은 기회균등 전형 그런 그 특별한 전형들을 제외 해당 대학의 이름을 붙여서 전형 이름을 짓기도 하고, 최근에는 르네상스 전형이니 무슨 전형이니 해서 저도 다 일일이 기억을 못할 만큼 대학마다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이게 종합교과 전형 하면은 내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을 주로 보는 전형이에요. 수시 중에서도 성적 비중이 높은, 성적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은 전형이 교과 전형이라는 거. 요걸 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생활기록부를 보되 참고는 하되 생활기록부 상에 성적을 위주로 보는 전형이 교과라는 이야기가 들어간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하시겠죠? 두 번째로는 종합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종합 말하자면 짬뽕? 짬뽕이에요. 섞어찌개예요. 성적도 물론 보지만 생활기록부상에 얼마나 아이가 목표를 정확히 명확하게 설정했는가, 그 목표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아이가 얼마큼 목표를 향해서 노력했는가, 그 흔적들, 그런 증거들을 많이 감안하는, 참고하는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목표라고 한다는 것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이 우리 대학에서, 우리 과에서 뽑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과의 특성이에요. 특성과 잘 맞는 활동을 얼마나 했는가, 이거를 보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 지금 너무 잘해주셨는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진로예요. 네, 그렇죠. 진로. 정확하게 진로에 맞는 과를 정했는지, 또 역으로 대학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전공을 정한 이유가 바로 진로와 연결이 잘 되고 있는지, 목표에 맞게 공부를 해왔는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지,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공부만 잘한다고 대학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성적은 우수한데 수시 전형에 지원해서 전혀 떨어질 성적이 아닌데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네. 지금 굉장히 비중이 커졌어요. 그렇게 탈락 가능성이 네. 높아졌는데, 그런 학생들은 전공하고 본인이 네. 활동을 한 거하고 전혀 따로 노는 그렇죠. 거죠. 따로 놀거나 아니면 활동하는 게 없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적만 믿고 여기 넣으면 당연히 되겠지. 이런 착시를 좀 갖는 거예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점점 대학 입장에서는 진로하고 연관된, 직결된 전공을 선택을 한 건지, 진로에 맞춰서 얼마나 자기네 과에, 지원한 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했는지를 찾고 있거든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내가 수시 전형을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되겠다 싶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은 벌써 고1 때서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정하고 진로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활동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내가 법학을 지원한다. 내가
뭐 판사가 되고 싶어, 네. 뭐 검사가 되고 싶어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학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보통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모의 재판이라든지, 맞아요. 그렇죠? 모의 법정. 네, 모의 예, 법정이라든가 예, 예. 이런 관련되는 맞습니다. 활동들을 해줘야 네, 또 이제 네. 플러스 점수를 많이 받게 돼서 아유, 그럼요. 입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럼요, 거죠. 그럼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봉사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간호사 꿈이다. 그리고 진로를 결정했다. 그러면은 한의원이나 어느 병원이나 네. 하다못해 약국에서라도 봉사활동이나 아르바이트나 이런 네. 것들을 좀 뭐 해야 요양병원 된다는 이런 데 이야기죠. 좋죠?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뭐 노인분들도 좋고요. 아이들도 좋고요. 약간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활동들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시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시하고 정시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다라고 연 코치님께서 정리해 주셨어요. 네. 하나는 성적을 위주로 보는 네. 종합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주로 이제 우리 뽑는 학과하고 얼마나 잘 매칭이 되는가를 맞습니다.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